네, 제시카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10월 10일이네요. 추석부터 사실 시작된 우리 긴 연휴가 이제로 다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크리스마스까지는 연휴가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동선님도 어서 오시고요. 현명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형태님 자주 뵙겠습니다. 산세님 어서 오시고요. 윤영님, 예, 연휴 잘 보내셨죠? 날씨가 이제는 춥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켜야 될 정도로 이제 가을이 참 우리나라 사계절이 참 예쁩니다. 이제는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저희는 찾아왔습니다. 그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단풍을 보면 또 그렇게 또 감탄을 한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참 멋진 대자연인지. 그제는 또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일어나서 또 수천 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진도 거의 없고요. 네, 네, 이어 김소희님, 나영밀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요 8시 34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전형적인 가을 하늘입니다. 네, JM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맥켈라님,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10월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긴 우리 그 심리적 연휴까지 다 끝마치고 10월도 본격적으로 됐기 때문에 주시장도 오늘부터 뭐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20초 후에 8시 34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10월 10일입니다. 화요일.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 재미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 나스닥이 고비를 잘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번 보면요. 자, 금요일 날 미국 노동부에서 9월 비농업 고용이 33만 6천 명이 증가했다. 깜짝 놀랄 소식이죠. 왜 월가 예상치는 17만인데 야, 2배 이상이네. 고용 시기장이 엄청 뜨겁네. 이러니까 금리가 급등을 시작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금리 급등이 시작되자 이 증시는 아침에 이때가 거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9%까지 밀리면서 야, 참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드라마틱하게 하더니 1.6%를 상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악재의 주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구나. 에너지가 세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아침 분위기 봐서는, 야, 오늘도 암울한 분위기다 생각했는데, 1시간 지나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양상. 이런 게 나타났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했다. 기장 초반에 이렇게 또 1%, 국제 유가가 어제 그 바람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어제 보면, 근데 따지고 보면,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이었는데, 네,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다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언했다 하면서, 지금 피해는 좀 큰 것 같아요. 갑자기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서 지금 800명이 사망, 상당히 크네요. 그 다음에 150명이 인질, 그 다음에 한 2600명이 부상, 이스라엘 피해가 상당히 큰데, 네.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전쟁에 무슨 인질이 있습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이 전쟁은 선포했지만, 하마스와 어떻게 전쟁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자지구인데요. 여기에 전기, 수도 전부 이스라엘이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전기 수도 끊으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가 인구 한 200만 이상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죠. 뭐 며칠도 버틸 수 없는 위치인데 공격을 했다는 게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하마스는 자기들이 목표가 달성됐다, 휴전을 뭐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 지가 지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지가 휴전한다고 되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800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쟁이 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전면전이 될 수 없는 그냥 테러죠. 테러 수준이죠. 그냥 테러 수준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뭐 배후에는 이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뭐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럼 앞으로 호르무즈 협도 봉쇄를 하고 꼭 늘 나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이란 동결자금 풀어줬잖아요. 이란하고 조금 헤빙 무드인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주시장도 오후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0.3%. 연이틀 만만치 않은 악재를 나스닥이 소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만만치 않은 악재를 소화를 해버렸고, 특히 금요일날 이 길이가 2.6%짜리 저점에서 고점까지 양봉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 한다면요. 그동안 시기를 보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원래 주식시장과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원래 주식시장과 는 반대였죠. 항상. 근데 채권시장 반대인데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는 주식시장이 나스닥 시대에 아주 강한 상세를 보였습니다. 이례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4%딱 넘어가면서부터는 조정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동안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볼 수 있는데, 9월 중순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 이유는 9월 중순부터는 이때부터는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의 9월 중순부터 하락은 단기의 금리 상승폭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 조정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양봉 때문에. 그래서 이 양봉이 의미하는 것은, 야,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더 이상 가파르게 오르기는 힘들 거야. 이제 네가 기껏 가봐야 5% 아니겠어? 지금 4.8%대인데 네가 기껏 가봐야 5% 아니겠어? 하는 그를 주식시장이 대변해 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결말은 이렇게 된다면, 지난 2달간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의미를 담은 게 지난주 금요일의 양봉, 또 오늘의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마스 중동 분쟁,
또 금리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해버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부터 네, 이제 미국 시장은 10월 들어서는 이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지난 2개월여의 하락 조정은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다. 연이틀의 악재를 극복하는 의미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도 당연히 본격적인 반등 들어가야죠. 늘 말씀드렸지만 9월 이 하락 국면은요. 지금 코로나 국면 때 하락 국면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급락 장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겪었던 하락이 여러분이 정말 스트레스 극심하시지 않습니까? 어질어질할 정도인데 코로나 초기 국면에 하락 정도의 폭락을 우리가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스닥만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도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미 제가 이제 하락률 상위 종목들 다 계산했는데 금요일 날 하락 종목은 보면 큐력스 바이오가 좀 내려왔죠. 큐력스 바이오가 금요일 날 강세를 보여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 뷰노도 한 7% 올랐죠. 금요일가. 그래서 낙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티지력 같은 건 상위에 있다가 한 방에 그냥 하위로 내려왔죠. 금요일 한 11% 올랐죠. 인벤티지. 그래서 이미 낙폭 과대한 주식은 금요일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오늘부터는 낙폭 과대 후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거다. 왜냐? 일단 연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이성도 찾았습니다만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해버리니까 이제 담보 부정 매물도 오늘은 나올 게 없겠죠. 금요일에 신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 장세가 시작되겠다. 코스닥일 경우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9월 코스닥만 빠졌어요. 전 세계 증시에서. 코스닥만의 수급 문제다. 그래서 외부에 찾을 게 없어요. 결국 우리 코스닥 시장 내부의 심리적 수급 문제였기 때문에 이 심리와 수급이 개선되면 금세 반등이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도 보면요. 주봉상 보면 이게 이제 금리가 1월 달에 FMC, 작년 1월 FMC에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정부가 미국 FM 페드가 채권을 사줬잖아요. 채권을 사주면서 시중에 자금을 푸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FMC가 이때부터는 매입하는 걸 좀 줄이겠다. 양적 축소를 하겠다고 처음 발표를 했죠.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구나. 작년 1년 동안 금리 문제는 충분히 다 반응했어요. 지금 금리 때문에 새삼스럽게 주시장이 폭락하고 그렇게 올 상황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움찔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국제유가도 어제는 좀 많이 반등했습니다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싸움이 안 되는 그냥 테러 정도 했는데 이번에 홍군형이 나겠죠. 그래서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기 수도 다 끊어라 그래 버렸잖아요. 당장 막 난리가 날 상황입니다. 200여만 명이 그 좁은 지역에서 전기 수도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면요. 수요일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부분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한 3조 정도 적자가 아니겠냐. 2분기가 4조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또 실적이 개선되고 이미 이건 수출 지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휴대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거 괜찮다. 그래서 3분기는 2분기보다는 나아진다. 그럼 4분기는 더 나아지겠죠. 지금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벗어났다. 그런 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목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이 목요일이니까 미국 시장이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밤에 발표되겠죠.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요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금리에 주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죠.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랐잖아요. 제 유가가 최근에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제 유가를 보면 최근에 7월, 8월 제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물가에 영향을 주죠.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그걸 본다면 주 중반 제가 볼 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좀 반등 장세가 낙폭과 내주 중심의 반등 장세가 전개되고 목요일 오후부터는 좀 우리가 움찔하지 않을까. CPI 발표를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수요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 정도까지 단타를 쳤다가 현금 비중을 확보한 후에 목요일 밤에 발표되는 CPI와 미국 증시 반응을 보면서 금요일 대응 전략하는 게 이번 주에 가장 좋지 않겠느냐 싶고요. 따라서 그냥 낙폭과대주, 오늘은 낙폭과대주 본격적인 반등 장세 말씀드렸지만 이 낙폭이란 게 아무 이유도 없었거든요. 코스닥만 그렇게 폭락할 아무 경제적 이유가 없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적 수급적 요인이 끝나면 그래서 낙폭가 많이 빠지고 이제는 많이 빠진 주식이 장땡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바이오가 많이 빠졌었고요. 레버릿이 많이 빠져 크게 본다면 그래서 파로스 바이오 9월 이후입니다. 9월 이전에 낙폭하면 뭐 모든 종목이 다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뷰노 두산이 로봇 관련주로 많이 빠졌죠. 두산 같은 주식도 단기에 9월 11일에 고점을 찍고 거의 한 보름 만에 40% 빠지니까 참 주식시장이 거칩니다. 이제 정말 여차하면 파는 그래서 계속 이 보면서 9월 흐름이나 올해 흐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매도를 잘해야 되겠다. 주식은 매수보다는 매도를 참 잘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네오위즈도 금요일날 반등이 좀 크게 나왔었죠. 그다음 딥노이드, 루닛도 최근에 37% 9월 11일 이후 고점을 찍고 많이 빠졌죠. 큐리옥스 바이오는 금요일날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보면 바이오가 요르고 루닛, 큐리옥스 바이오 이게 바이오 의료기기 쪽이고 로봇이 두산, SBB 테크,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34%나 빠졌네요. 9월 11일 이후. 이것도 바이오고요. 그 다음 2차전은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지금 33% 빠지고 2차전이지. 결국 지금 보면 9월 사실 상순까지는 바이오하고 로봇, 그 다음이 자율주행, 이런 미래성장 테마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신고가를 내다가 갑자기 요란하게 얻어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종목들이 다시 낙폭과대에 따라 반등을 선도하지 않겠나 싶고 2차 전지는 뭐랄까 아직 업황 3분기 실적도 오늘도 그 배터리 메이커들의 실적이 3분기가 부진할 거다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반등은 하겠으나 주도할 만큼 선도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돌이켜보면 참 지금 저도 9월 장세를 보면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까 이 고민은 우리 애청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늘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늘 변화를 파악하고 내가 흡수를 해서 내가 변신을 해야 되는데 카멜레온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면 원인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이러면 발전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반성은 안 하죠. 남 탓을 해버리죠. 그럼 발전이 없는 거고 내가 9월장은 누구나다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는 내가 9월에 이렇게 됐던 원인이 무엇인가 시장 흐름도 보고 나 자신의 원인도 보고 하면서
이걸 빨리 보완하면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팍 빠진 다음에 V자 반응했듯이 이때 원인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빨리 회복하는, 결국 이렇게 9월 같은 급락장은 뭐 풀어도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당하는데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때쯤 하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젊은 매매 잘하는 친구들이 장이 너무 어렵다. 뭐 사면 깨지고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현금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때 그 친구들 참 잘했네. 야, 감각 좋다. 역시 젊은 친구들이 현금화 했다니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식 또 샀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하락장은 우리가 뭐 손실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차이는 회복할 때 나타납니다. 프로들은 과감한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고, 아마추어들은 주저하죠. 불안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아가지고 과감하게 공략을 못하고, 한 요 정도 또 반등하면 이때 또 질문합니다. 사야 될까요? 깝깝한 얘기죠. 그래서 보통 프로들은 반등 초기에 한 3분의 1 때 빨리 행동해서 빨리 손실을 거의 다 회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구매에 들어가는 거, 대부분의 그렇지 않고 아마추어 같이 하시는 분들은 실컷 보다가 몇 대 사가지고 또 물리고, 그러니까 또 고민하고 해가지고 회복을 드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깊으면 안 됩니다. 판단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합리적으로 분석한 후에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고, 그 행동에 옮겼다면 결과는 담담하게 했는데 결과가 또 별로야. 할 수 없죠.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주저 하신다면 절대 주식시장이나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최선을 다 했는데 최선을 다 안 한 게 문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주 중심을,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장세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애청자님은 내가 손실을 빨리 복구하겠다.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타당성이 없다 생각하시면 하대 그 생각이고 이러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제가 낙폭과대주까지 계산도 다 해드렸으니까요. 근데 보시면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했지만 꼭 루닉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뷰노 같은 종목이 아니라 여기 요즘 패턴에 그러니까 같은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악재가 없어도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다. 루닉 같은 시가총액이 3조짜리 종목도 이렇게 떠요. 참 여하튼 낙폭과대주들이 많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애청자님,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CEO님들이 내 잔고를 참 보기 싫겠죠. 보기 싫으신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책이 뭔가를 낙폭과대주 등을 보시면서 물타기 할 때는 물타기 하시고, 단타 20, 30% 노리고 단타를 할 종목은 또 뭘까 하는 것도 좀 하시면서 과감한 행동이 지금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게 어제 과감한 행동에 가장 큰 필요한 이유가 어제 나스닥이 저는 보여줬다. 최근 이틀 동안 이 양봉이 보여줬다. 호재랄 게 하나도 없는데 극복한 양봉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5분 남았으니까요. 정의원님들, 프레임님, CEO님들 빨리 낙폭과대주 살피시고 전략 살피시고 해서 9시에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전략 짜주십시오.